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역시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수명 또한 짧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집착,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논쟁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다 더 큰 감정 소모와 상처를 입기보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십 년은 젊은 중장년층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의 뇌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두꺼웠으며 심지어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도전에 있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늙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료함을 떨쳐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우아하고 보람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둘째,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3번 보고 외웠다면 이제는 10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눈앞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잘 숙성된 명품 술처럼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때 우리 사회의 욜로 라는 말이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었지만 많은 경우 충동적인 소비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는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나 코냑은 수십 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갓 증류된 투명하고 거친 언액은 거친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담겨 있으면서 비로소 깊은 향과
그윽한 호박색을 띤 명품술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나무통 표면으로부터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받으며 자신만의 맛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의 랜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친 나무통 속에서 온갖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육신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쇠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잘 숙성된 명품처럼 깊어지는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역시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수명 또한 짧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집착,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논쟁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다 더 큰 감정 소모와 상처를 입기보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십 년은 젊은 중장년층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의 뇌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두꺼웠으며 심지어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도전에 있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늙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료함을 떨쳐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우아하고 보람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둘째,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3번 보고 외웠다면 이제는 10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눈앞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잘 숙성된 명품술처럼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때 우리 사회에 욜로 라는 말이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었지만 많은 경우 충동적인 소비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는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나 코냑은 수십 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갓 증류된 투명하고 거친 언액은 거친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담겨 있으면서 비로소 깊은 향과 그윽한 호박색을 띤 명품술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나무통 표면으로부터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받으며 자신만의 맛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의 렌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친 나무통 속에서 온갖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육신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쇠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잘 숙성된 명품처럼 깊어지는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천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역시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수명 또한 짧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집착,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논쟁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다 더 큰 감정 소모와 상처를 입기보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십 년은 젊은 중장년층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의 뇌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두꺼웠으며 심지어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도전에 있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늙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료함을 떨쳐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우아하고 보람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둘째,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3번 보고 외웠다면 이제는 10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눈앞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잘 숙성된 명품술처럼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때 우리 사회의 욜로 라는 말이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었지만 많은 경우 충동적인 소비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는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나 코냑은 수십 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갓 증류된 투명하고 거친 원액은 거친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담겨 있으면서 비로소 깊은 향과 그윽한 호박색을 띤 명품술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나무통 표면으로부터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받으며 자신만의 맛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의 랜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친 나무통 속에서 온갖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육신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쇠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잘 숙성된 명품처럼 깊어지는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역시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수명 또한 짧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집착,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논쟁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다 더 큰 감정 소모와 상처를 입기보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십 년은 젊은 중장년층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의 뇌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두꺼웠으며 심지어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도전에 있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늙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료함을 떨쳐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우아하고 보람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둘째,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3번 보고 외웠다면 이제는 10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눈앞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잘 숙성된 명품술처럼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때 우리 사회의 욜로 라는 말이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었지만 많은 경우 충동적인 소비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는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나 코냑은 수십 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갓 증류된 투명하고 거친 언액은 거친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담겨 있으면서 비로소 깊은 향과 그윽한 호박색을 띤 명품술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나무통 표면으로부터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받으며 자신만의 맛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의 랜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친 나무통 속에서 온갖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육신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쇠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잘 숙성된 명품처럼 깊어지는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역시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좋은 관계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수명 또한 짧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집착,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논쟁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하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다 더 큰 감정 소모와 상처를 입기보다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나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슈퍼에이저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수십 년은 젊은 중장년층처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슈퍼에이저들의 뇌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일반 노인들보다 현저히 두꺼웠으며 심지어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도전에 있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늙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무료함을 떨쳐내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우아하고 보람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둘째, 나이 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신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2-3번 보고 외웠다면 이제는 10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눈앞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셋째, 잘 숙성된 명품술처럼 매일매일 깊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때 우리 사회의 욜로 라는 말이 열풍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었지만 많은 경우 충동적인 소비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는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나 코냑은 수십 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갓 증류된 투명하고 거친 원액은 거친 오크통 안에서 오랜 시간 담겨 있으면서 비로소 깊은 향과 그윽한 호박색을 띤 명품술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술은 나무통 표면으로부터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받으며 자신만의 맛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들 연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라는 거친 나무통 속에서 온갖 단맛과 쓴맛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육신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더 단단하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쇠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잘 숙성된 명품처럼 깊어지는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생명의 물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 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자식들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간의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후를 준비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뒷바라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고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위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주변의 사기꾼들이 들끓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수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불행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닌 행복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8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